사람들로 가득 찬 대감댁 마당이 그 한마디에 얼어붙는다. 비웃던 사람들조차 그 아이가 앞으로 나설 줄은. 고작 7살 늘 뒤에만 서 있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파란 비단을 입은 권력자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모두는 아직 모른다. 이 침묵이 오늘 이 마당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지. 잠깐만요. 제가 오르면 우리 아버지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로 마음을 전하는 이곳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정성껏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골을 감쌌습니다. 숯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안개와 뒤섞여 하늘로 올라갔어요. 젖은 장작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발목까지 묻히는 흙길은 질퍽했습니다. 이곳은 한양에서 한참 떨어진 산골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그저 뒷골이라 불렀습니다. 김석구는 숯가마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어제 데인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장작값과 세금을 계산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손가락을 꼽아보지만 계산은 항상 모자랐습니다. 아버지, 오늘 불 괜찮아요? 큰아들 달구가 장작을 한 알을 안고 다가왔습니다. 16살의 달구는 또래보다 키가 컸지만 어깨는 여전히 앙상했어요. 그래도 얼굴에는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내가 판 장작 다 쌓았느냐? 예, 다 쌓았어요. 오늘 장터에 가서 팔아야죠. 달구는 장작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달구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달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손이.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해야죠. 달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석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손길이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달이었어요. 13살의 다리는 키가 작고 말랐습니다. 지금은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개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개미들이 먹이를 나르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며 가끔 작게 웃었습니다. 다리야, 뭐하니? 달구가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맑았지만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개미 바빠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다리는 늘 그랬어요. 말이 짧고 느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아이 머리가 좀 모자란다더라.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바보야, 바보. 김석군의 막내딸 안 됐지만 쓸모가 없어. 마을 사람들의 말은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신경 쓰는지 안 쓰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세계에 빠져 있을 뿐이었어요. 다리야, 이리 와. 밥 먹어야지. 김석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리는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거나 비틀거리지는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달구는 장작을 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했어요. 다리도 따라가려 했지만 김석구가 말렸습니다. 다리는 집에 있거라. 오빠 혼자 다녀올 게다. 저도 갈래요. 다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안 돼. 장터에 가면 애들이 또. 달구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리를 보는 눈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어요. 지난번 장터에서 마을 아이들이 다리를 놀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바보 다리, 바보. 말도 제대로 못해. 아이들은 다리의 느린 말투를 흉내내며 웃었어요. 다리가 그만. 이라고 말하려 할 때마다 아이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달구가 달려가 막아섰지만 이미 다리의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누군가 흙을 던진 거였습니다. 다시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달구가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도망가며 놀렸습니다. 달구는 주먹을 쥐었지만 다리가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괜찮아요, 오빠. 다리는 흙을 털며 웃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냥 참는 건지 알 수 없는 웃음이었어요. 달구는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알았어. 집에 있어. 금방 올게. 달구가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달구가 떠나고 집에는 김석구와 다리만 남았습니다. 김석구는 숯가마 앞에서 일했고 다리는 마당을 쓸었어요. 빗자루질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한 번 쓸고 다시 쓸고 또 쓸었어요. 다리야, 그 정도면 됐다. 김석구가 말했지만 다리는 계속 쓸었습니다. 마당이 깨끗해질 때까지. 김석구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리가 걱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죽으면 누가 이 아이를 돌봐줄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달구가 장터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팔렸느냐? 반도 못 팔았어요. 사람들이 값을 너무 깎아요. 달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석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보리밥이 전부였어요. 세 사람은 둘러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다리가 조용히 자기 반찬을 아버지 그릇으로 옮겼어요. 다리야, 내가 먹어야지. 김석구가 말했지만 다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더 드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석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아이가 바보라고요? 이 아이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구는 먼저 잠들었고 김석구도 곧 코를 골았어요. 하지만 다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리의 귀가 움직였어요. 멀리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고 짐승 소리도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소리였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쪽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다리가 작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다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소리 예전에도 들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제였는지, 무슨 소리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저 소리가 들릴까? 그리고 그 소리의 정체는 뭘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다리의 방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어수선했어요. 뭔가 시작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다리는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어요. 어젯밤 들었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비 와요. 다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도 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느꼈어요. 공기가 무거웠고 바람에서 물냄새가 났습니다. 뭐라고 했니? 마당을 지나가던 김석구가 물었습니다. 비 올 것 같아요. 비?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김석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소나기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빨래. 이웃집 아낙네가 황급히 빨래를 걷었습니다. 김석구는 놀란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다리를 돌아봤습니다. 다리는 처마 밑에 서서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리가 어떻게 알았지? 김석구는 의아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겠지. 그냥 우연일 거야. 하지만 다리에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는 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보통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굴러오는 수레바퀴 소리,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층층이 쌓여서 들렸어요. 그래서 다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멀리서 천둥 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것들을 다리는 들었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달구가 장작을 패러 나갔고 김석구는 숯가마를 살폈어요. 다리는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천천히 걸었어요. 우물가에는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빨래를 하거나 물을 깃고 있었어요. 다리가 다가가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김석군의 딸 온다. 바보다리 말이지. 불쌍하긴 해. 저렇게 태어나서. 다리는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우물에 두레박을 내렸어요. 물을 길어 올리는데 한 아낙네가 다가왔습니다. 다리야, 오늘 비 온다는 거 어떻게 알았니? 소리 들었어요. 소리? 무슨 소리? 바람. 소리요. 다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낙네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바람 소리로 비가 온다는 걸 알아? 신기하네. 그냥 들려요. 다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요? 소리가 색깔처럼 보이고 냄새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는 또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숨이 빨라졌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봤어요. 마을 이장이 한 농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밭을 침범한 적 없네. 이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알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몸이 긴장해요. 그리고 그 긴장이 소리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장님, 제 밭 경계석이. 내가 거짓말하겠나? 자네 착각이야. 이장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다리는 들었어요. 목소리 속 불안을. 다리는 고개를 돌려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었어요. 말해봤자 믿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 달구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야, 어디 갔었어? 물. 길었어요. 그래. 고생했다. 달구가 물동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다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달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세금 걱정하시더라. 이번 달도 못 낼 것 같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빚이 늘어나지. 또 달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다리는 오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16살밖에 안 된 오빠의 얼굴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걱정의 무게였어요. 다리야. 달구가 동생을 불렀습니다.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알겠지? 괜히 나서지 말고. 오빠. 내가 나서면 사람들이 더 수군거려. 우리 집이 더 무시당한다고. 달구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악의는 없었어요. 하지만 다리에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 알았어요. 달구는 동생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는 마당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빠는 자신을 걱정하는 거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슬플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지만 김석구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달구가 말했지만 김석구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달구야, 미안하구나. 왜요, 아버지? 내가 무능해서 너희를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달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다리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수척한 얼굴, 오빠의 거칠어진 손. 다리는 자기 밥그릇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반찬을 아버지 그릇으로 옮겼습니다. 다리야, 내가 먹어야지. 김석구가 말했지만 다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배불러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더 배고파 보였습니다. 다리는 밥만 먹고 일어났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또 마루에 나와 앉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어젯밤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다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멀리서 왔어요. 마을 입구 쪽에서. 말발굽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뭐지? 다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쯤이면 마을에 도착할 것 같았어요. 다리는 불안했습니다. 좋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까요? 아버지에게, 오빠에게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예요.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라고 할 거예요. 다리는 무릎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어요. 다리는 떨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어요. 무언가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다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람만 차갑게 불 뿐이었습니다. 다리는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계속 그 소리가 맴돌았어요. 말발굽 소리, 웅성거림, 그리고 뭔가 차가운 금속 소리. 창끝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어요. 다리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올 거예요. 다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달구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눈을 떴어요. 아버지와 다리가 깊이 잠든 사이 달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당에 나온 달구는 어젯밤 대감댁에서 받아온 쌀자루를 바라봤습니다. 보름달 아래서 하얗게 빛나는 쌀자루였어요. 달구는 그것을 등에 메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이 무게가 가족의 미래라고 생각하니 견딜만 했어요. 아버지, 달이야. 내가 꼭 성공해서 올게. 달구는 작게 중얼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의 고생을 끝내야 했어요. 더 이상 숯가마 앞에서 손을 대이며 한숨 쉬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쯤 되었을까요? 모두 쌀자루를 메고 있었어요. 얼굴들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줄을 서라. 하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달구도 줄 끝에 섰습니다. 옆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최응부 대감이 마루 위에 나타났어요. 비단 도포를 입은 대감은 여유로운 얼굴로 사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든 부채를 천천히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모두들 일찍 왔구나. 좋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미덕이지. 대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뭔가 차가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오늘 너희들이 할 일은 간단하다. 내 질문에 제대로 답하고 예의를 갖추면 된다. 그러면 상금을 주겠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단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달구는 불안했어요. 너무 간단했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사람, 앞으로 나와라. 한 농부가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른 체격에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어요. 대감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박돌쇠라고 합니다.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농부는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닙니다. 박돌쇠라고 하옵니다. 대감님 앞에서 그런 말투를 쓰느냐? 다시 말해라. 박돌쇠이옵니다, 대감님. 대감님? 내가 내 대감이더냐? 대감마님이라고 해야 예의지. 죄송합니다. 박돌쇠이옵니다, 대감마님. 농부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대감은 코웃음을 쳤어요. 마님은 또 뭐냐? 내가 여자로 보이느냐? 아, 아닙니다. 대감님. 이미 늦었다. 예의를 모르는 자는 참여할 자격이 없다. 끌어내라.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농부는 질질 끌려갔어요. 쌀자루는 하인들이 회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공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사람 나와라. 두 번째 사람이 나갔지만 그 역시 말꼬리를 잡혀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감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았습니다. 호칭이 틀렸다, 목소리가 작다, 자세가 불손하다. 이유는 끝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막았어요. 쌀을 받아갔으면 책임을 져야지.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하지만 이건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내 탓이지. 하인들은 도망가려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빈 명단이었어요. 사람들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드디어 달구의 차례가 왔습니다. 달구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대감이 눈을 가늘게 뜨고 달구를 바라봤습니다. 호, 어린 것이 나왔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김달구이옵니다, 대감님. 달구는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앞선 사람들의 실수를 보았으니 조심해야 했어요. 김달구,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내 아비가 누구냐? 김석구이옵니다, 대감님. 아, 그 가난뱅이 숫장수 말이냐? 대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었어요. 달구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숫장수라니 참으로 천한 일이지. 그런 아비 밑에서 자란 것이 감히 내 앞에 섰느냐? 저희 아버지는 천하지 않습니다. 달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만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뭐라? 감히 나에게 대들어? 대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부채를 탁 접으며 하인들을 돌아봤어요. 이놈이 불경죄를 저질렀다. 대감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반말로 대들었다. 당장 광에 가더라. 저는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없다고? 지금도 예의 없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놈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달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달구는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달렸어요. 2명의 하인이 달구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나 달란 말이야. 조용히 해. 더 떠들면 형이 무거워진다. 하인이 달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어요. 달구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이놈의 아비도 데려와라. 서약서에 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예. 우리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내 잘못은 곧 아비의 잘못이다.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지. 대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달구는 절규했어요.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저만 벌을 주세요. 하지만 대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인들이 달구를 질질 끌고 갔어요. 마당의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그대로 도망쳤어요. 쌀자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습니다. 대감댁 하인들이 달군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김석구는 숯가마 앞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석구냐? 예. 누구십니까? 대감님 명으로 왔다. 내 아들이 대감님께 불경죄를 저질렀다. 내가 보증인으로 서명했으니 함께 책임져야 한다. 무슨 소리요? 나는 아무것도 서명한 적 없소. 내 아들이 대신했다. 보증일란에 내 이름이 분명히 있다. 하인이 서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김석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달구가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기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소. 동의든 아니든 이미 늦었다. 쌀 20가마 값을 갚아야 한다. 못 갚으면 노비 문서를 쓰든지. 20가마라니. 그건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요. 그러니 노비가 되는 게 빠르지. 하인들이 김석구를 붙잡았습니다. 김석구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놔주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내 아들의 죄가 곧 내 죄다.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것이다. 하인들이 김석구를 끌고 갔습니다. 김석구는 집을 돌아봤어요. 다리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리야, 미안하구나. 김석구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끌려갔어요. 다리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다리는 대문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도 오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쇠사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광문이 닫히는 소리,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다리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다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어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내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다음 날 아침 다리는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은 퀭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때 대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어요. 옷차림은 상인처럼 보였고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김석군의 집이 맞습니까?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다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라는 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예요. 다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다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작고 마른 몸에 맑은 눈을 가진 아이. 남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내 이름은 이수라고 합니다. 상단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지요. 상인. 이요? 예. 장터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석구와 그 아들이 대감댁에 잡혀갔다고. 다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수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을 이었어요. 지금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대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여요? 다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감은 이미 여러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노비로 만들거나 심하면 죽이기도 하지요. 관가도 대감 편이니 호소할 곳이 없어요. 다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이수가 다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을 맞추며 천천히 말했어요. 잔치파는 공개석상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대감도 함부로 못해요. 체면이 있으니까요. 그럼 당신이 대감 앞에 나서야 합니다. 다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이요?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칙은 규칙입니다. 대감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공개석상에서 약속을 어기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라고. 바보가 아닙니다. 이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소리를 듣지요?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날씨가 바뀔 때, 위험이 다가올 때. 당신은 그걸 느낍니다. 다리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장터에서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가 온다고 말했는데 정말로 왔다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런 능력은 귀한 거예요. 이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필요한 말만 하면 돼요. 대감의 거짓을 짚어내고 규칙의 허점을 보여주면 됩니다. 다리는 망설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대감은 무서운 사람이었고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와 오빠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차가운 옥에서 떨고 있을 모습을. 다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이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안도의 미소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대감댁으로 가야 해요. 이수는 다리를 도왔습니다. 먼저 깨끗한 옷을 찾았어요. 다리가 가진 옷 중 가장 깨끗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낡았습니다. 이수는 자기 보따리에서 헝겊을 꺼내 다리의 옷을 손질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려면 단정해야 합니다. 누더기를 입고 가면 더 무시당해요. 다리는 가만히 서서 이수가 옷을 손질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머리를 묶읍시다. 이수가 다리의 머리를 하나로 묶어줬습니다. 단정하게, 흐트러지지 않게. 다리는 거울이 없어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신발도 닦아야죠. 이수는 다리의 신발을 물로 닦고 햇볕에 말렸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썼어요. 다리는 이 사람이 왜 자신을 돕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다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예전에 제 동생이 있었습니다. 당신처럼 작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사람들은 그 아이도 바보라고 했지요. 이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똑똑했어요. 다른 방식으로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다리는 가만히 이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보니 제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이번엔 꼭 지켜주고 싶어요. 다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수는 다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해가 지기 전 이수는 장터로 갔습니다. 다리에게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수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흘렸습니다. 들었어요? 대감이 또 사람을 잡아갔대요. 이번엔 아이까지 잡아갔다던데? 숫장수 김석구 말이지요? 불쌍하게도. 이수는 일부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내일 대감댁에 구경꾼들이 모일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대감도 함부로 못하니까요. 이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리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수가 다가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랑. 오빠 생각이요. 다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버지 손은 거칠어요. 숯가마 때문에 대고 갈라지고. 그래도 항상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다리는 자기 머리를 만졌습니다. 오빠는 피멍이 들었어요. 장작 패다가. 하지만 저한테는 안 아픈 척 했어요. 다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꼭 구해올 거예요. 다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잠을 좀 자야 합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다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와 오빠의 얼굴이 보였어요. 추운 옥에서 떨고 있는 모습. 다리는 이불을 꼭 껴안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이수가 다리를 깨웠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가야 합니다. 다리는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깨끗해진 옷을 입고 머리를 다시 묶었어요. 이수가 준비한 작은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물과 작은 떡이 들어 있었어요. 배고프면 먹으세요. 긴장하면 배가 고프니까요. 다리는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어요.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대감댁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다리에게는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감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기와집, 높은 담장.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어요. 다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섭죠? 이수가 물었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함께 있잖아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다리는 이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수가 미소 지었어요. 다리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인들의 창끝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다리는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하인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여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물러가거라. 하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이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와 오빠가 광에 갇혀 있습니다. 대감님을 뵙고 싶습니다. 대감님께서 누구나 만나주시는 줄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인이 험상궂은 얼굴로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이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공개석상이었습니다. 규칙에 어긋난 일이 있다면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칙? 내 놈이 감히 대감님의 규칙을 문제 삼는 게냐? 하인들이 한 발씩 다가왔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때 다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규칙은 모두에게 같아야 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어요. 하인들이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뭐라고? 이 작은 것이 감히. 대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규칙을 지키면 상금을 주신다고. 다리는 하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하인들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어제 이수가 퍼뜨린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기 김석군의 딸이다. 어린 것이 대감댁에 왔네.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하인들은 눈치를 봤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쫓아내면 좋지 않을 거예요. 잠깐 기다려라. 하인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라. 하지만 함부로 말하면 너희도 광에 갈 줄 알아라. 다리와 이수는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 잔치에 왔던 사람들도 있었고 새로운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바보다리 아니야? 저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자애가 대감님 앞에서 뭘 한다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다리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이수는 다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을 주는 손길이었어요. 다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루 위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최흥부 대감이 나타났어요. 여전히 비단 도포를 입고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호, 이게 누구냐? 김석구의 딸이 아니더냐? 대감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보라고 소문난 그 아이가 내 앞에 섰구나. 재미있는 일이로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고 섰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설마 내 아비와 오라비를 풀어달라고 온 것이냐? 예. 다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대감이 코웃음 쳤어요. 하, 용기는 있구나. 하지만 규칙을 어긴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 이미 늦었다. 규칙은 공평해야 해요. 다리가 말했습니다.
대감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공평하다고? 무엇이 공평하지 않다는 게냐? 규칙을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규칙이었어요. 다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 규칙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 말꼬리만 잡았지.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어요. 규칙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의를 지키고 제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못했으니 내 아비와 오라비가 옥에 간 것이다. 예의는 무엇인가요? 다리가 물었습니다. 대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예의도 모르느냐? 웃기는구나. 나를 보고 대감님이라 부르고 고개를 숙이고 공손히 말하는 것이 예의다. 그럼 대감님께서는 예의를 지키셨나요? 다리의 질문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감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뭐라고? 대감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난뱅이라고 천하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예의인가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감히 나에게 대들어? 대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질문했을 뿐이에요. 규칙은 모두에게 같아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다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수가 옆에서 말을 거들었어요. 대감님, 이 아이 말이 맞습니다. 예의는 양쪽 모두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놈들이. 대감이 하인들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하인들도 망설였어요. 구경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소문이 나쁘게 퍼질 거예요. 대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체면이 있었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기회를 주지. 내가 내는 문제를 풀면 내 아비와 오라비를 풀어주겠다. 정말이세요? 내가 거짓말하겠느냐? 하지만 못 풀면 너도 함께 광에 가야 한다. 다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좋다. 그럼 첫 번째 문제다. 대감이 부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마당에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이냐? 다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인들, 구경꾼들, 이수 자신.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틀렸다.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숫자를 셀 때는 하나, 둘이 아니라 1, 2, 3이라고 해야 한다. 예의 없이 함부로 센 것이다.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세겠습니다. 1, 2, 3. 다리는 천천히 사람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 구경꾼들 모두. 마침내 숫자를 말했어요. 43입니다. 틀렸다. 대감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42이다. 내가 잘못 셌다. 아니에요. 43이 맞아요. 다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담장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숨어서 보시는 분도 계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로 담장 뒤에 한 사람이 숨어 있었어요. 하인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43이네. 저 아이가 어떻게 알았지? 저기 숨은 사람까지 봤어.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리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담장 뒤에서 숨 쉬는 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 그래서 알았습니다. 대감은 웃음을 멈췄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하인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좋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지. 대감의 목소리는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대감은 부채를 접으며 하인 하나를 불렀습니다. 항아리를 가져와라. 하인이 큰 항아리를 들고 왔습니다. 뚜껑이 덮여 있었어요. 대감이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맞춰보거라. 다리는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뚜껑이 덮여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열어볼 수 없나요? 안 된다. 열지 않고 맞춰야 한다. 그것이 규칙이다. 대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걸 어떻게 맞춰? 뚜껑도 열지 못하는데. 다리는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항아리를 자세히 봤어요. 표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때가 묻은 자국도 있었어요. 다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물소리였습니다. 찰랑거리는 소리. 그리고 다른 소리도 들렸어요. 뭔가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 물이에요. 다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틀렸다. 대감이 즉시 소리쳤습니다. 물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것도 있다. 정확히 말하지 못하면 틀린 것이다. 다리는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소리,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냄새도 맡았어요. 항아리 틈새로 아주 희미한 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 같기도 하고 돌냄새 같기도 했어요. 돌이에요. 물속에 돌이 들어있어요. 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돌이라고 몇 개나 들었는지 맞춰보거라. 그건 못 맞추겠느냐? 그럼 틀린 것이다. 다리는 당황했습니다. 개수까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이수가 옆에서 지켜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님, 처음에는 무엇이 들었는지만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개수는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뭐라고? 감히 나에게 따지느냐? 따지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규칙은 명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수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개수까지 맞추라는 말은 없었어. 대감님이 규칙을 바꾸시는 거 아냐? 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좋다. 그럼 무엇이 들었는지만 맞추면 된다. 하지만 모두 맞춰야 한다. 대감이 강조했습니다. 다리는 다시 귀를 기울였어요. 물소리, 돌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가 하나 더 들렸습니다. 뭔가 가벼운 것이 물 위에 뜬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나뭇잎도 들어있어요. 대감이 움찔했습니다. 하인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감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증명해보거라. 열어보지 않고 어떻게 확인하느냐? 항아리를 흔들어 보면 돼요. 다리가 말했습니다. 이수가 항아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물소리와 함께 돌 부딪히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이 찰랑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뭔가 여러 개 들어있네. 물만 있는 게 아니야.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좋다. 그럼 열어보자. 대감이 하인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인이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정말로 물이 있었고 돌 5개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는 나뭇잎 하나가 떠 있었어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다 맞췄어. 저 아이가 어떻게 알았지? 바보가 아니라 신기한 능력이 있는 거 아냐? 다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대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우연이다. 우연이라고요? 이수가 반문했습니다. 물, 돌, 나뭇잎을 모두 맞춘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끄럽다. 다음 문제로 가겠다.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다리는 그 조급함을 들었습니다. 대감의 숨소리가 빨라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문제다. 대감이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이 마당 흙을 파면 무엇이 나오는지 맞춰보거라. 흙을 파도 되나요? 안 된다. 파지 않고 맞춰야 한다. 또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냐? 파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다리는 마당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밑에 흙을 느꼈어요. 어떤 곳은 단단했고 어떤 곳은 무르웠습니다. 다리는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의 흙은 다른 곳과 달랐어요. 색깔이 조금 더 어두웠고 조금 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흙을 팠다가 다시 덮은 흔적이었어요. 여기 뭔가 묻혀 있어요. 뭐가 묻혀 있는지 맞춰야 한다. 대감이 다그쳤습니다. 다리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귀를 땅에 가까이 댔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흙 냄새를 맡았습니다. 새. 냄새가 나요. 새? 예. 새로 만든 거예요. 무거운 것. 다리는 흙에 눌린 정도를 봤습니다. 무거운 것이 묻혔다면 흙이 단단하게 눌려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 부분의 흙은 단단했습니다. 항아리. 새로 만든 항아리가 묻혀 있어요.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인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수가 눈치 빠르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확인해 보시지요. 파보시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아니다. 확인할 필요 없다. 대감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확인을 안 하시지? 정말 뭔가 묻혀 있는 거 아니야? 대감님이 뭘 숨기시나? 이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님, 이 아이가 맞췄습니다. 인정하셔야지요. 인정? 증명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 파보시면 됩니다. 새 항아리가 나오는지 확인하시지요. 대감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파면 새 항아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자신이 뭔가 숨겼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안 파면 다리의 말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요. 대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웠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좋다. 파보겠다. 하인들이 삽을 가져와 흙을 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된 항아리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새 항아리다. 저 아이가 진짜 맞췄어.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게 틀림없어. 구경꾼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감탄하고 있었어요. 다리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했어요. 대감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물러섰습니다. 이수가 조용히 다리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어요. 온 신경을 집중해서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흔적을 봤으니까요. 대감이 부채를 3개 펼쳤습니다. 좋다. 마지막 문제다. 이번에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대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와 굴욕이 섞여 있었어요. 다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올 거예요. 다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대감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물러서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대감은 마루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마당으로 직접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이번에는 다리와 같은 높이에 섰습니다. 그만큼 진지하다는 뜻이었어요. 마지막 문제다. 대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보거라. 대감은 두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뭔가를 쥐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리는 대감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안 된다. 보지 않고 맞춰야 한다. 또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대감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감의 손에서 소리가 들릴까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대감은 움직이지 않았고 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맞춰보거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다리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리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어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도 되나요? 안 된다. 거기서 맞춰야 한다. 대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리는 난감했어요. 이수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감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보지도 듣지도 냄새도 맡을 수 없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그것이 문제다. 풀 수 없으면 진 것이지. 대감이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건 너무 어려워. 저걸 어떻게 맞춰? 다리는 대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대감의 얼굴, 표정, 눈빛. 뭔가 이상했어요. 대감은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마치 이미 이겼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다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맞추는 게 아니었어요. 함정이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의 미소가 더 커졌어요. 맞았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대감이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예. 나는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으니 그것은 무엇을 말한 게 아니지 않느냐? 틀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말장난이었어요. 대감은 처음부터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럼 뭐라고 답해야 맞는 건가요? 이수가 따졌습니다. 없음이라고 답했어야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그건 같은 뜻 아닙니까? 다르다. 규칙은 명확해야 한다. 대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긍하지 않았어요. 이건 억지야. 대감님이 말장난하시는 거잖아. 다리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대감님, 뭐냐?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 보다시피 비었다. 하지만 손에는 부채가 있었어요. 다리가 대감의 오른손을 가리켰습니다. 대감의 오른손에는 부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오래 쥐고 있어서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부채를 내려놓고 손을 감추셨어요. 그럼 손에 무언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문제와 상관없다. 상관 있어요. 대감님은 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다고 하셨어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요. 그럼 지금 쥐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내려놓으셨어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다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어요. 이수가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대감님께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함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대감님이 속이신 거야. 이건 공정하지 않아. 규칙을 어긴 건 대감님이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이었어요. 대감은 당황했습니다. 하인들을 돌아봤지만 하인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대감님, 제가 이겼어요. 뭐라고? 세 문제를 다 맞췄어요. 마지막 문제도 대감님이 거짓말하셨다는 걸 증명했어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다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대감은 입술을 떨었어요. 분노와 굴욕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내가 감히. 대감님. 이수가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저는 상단의 상인입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을 모두 봤습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 증인입니다. 이수가 구경꾼들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대감님께서 약속을 어기신다면 이 소문은 장터에 퍼질 겁니다. 아니, 온 고을에 퍼질 거예요. 대감님께서 약자를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겼다고요. 네, 내 놈이 감히 나를 협박해?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상단은 소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소문도 퍼뜨리지만 나쁜 소문도 퍼뜨리지요. 장터에서, 주막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겁니다. 이수의 말에 대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인들의 소문은 무서운 거였어요. 한번 나쁜 소문이 나면 체면이 떨어지고 권위도 무너집니다. 대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좋다. 대감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광문을 열어라. 하인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소리쳤어요. 빨리 열지 못할까? 하인들이 황급히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이겼어. 저 아이가 해냈어. 대감님을 이겼다고. 다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수가 다리를 붙잡아줬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나와야 했습니다. 대감은 마루로 올라가며 뒤돌아봤습니다. 다리를 노려보는 눈빛이었어요. 차갑고 독한 눈빛. 하지만 다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마주봤어요. 대감은 코웃음을 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리며 소문을 나눴습니다. 오늘 일은 두고두고 회자되겠어. 바보라던 아이가 대감님을 이기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다리는 옥쪽을 바라봤습니다. 곧 아버지와 오빠가 나올 거예요. 다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다림이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예요. 광은 어두웠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차가운 돌바닥에 김석구와 달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두 사람은 많이 지쳐 보였어요. 김석구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추웠어요. 얇은 옷 한 벌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배도 고팠어요. 어젯밤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달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뺨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어제 하인에게 맞은 자국이었습니다. 달구는 자책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달구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어요. 김석구는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제가 대감님께 대들어서 내가 아비를 지키려 한 것이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 김석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달구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는 괜찮을까요? 그래, 다리. 김석구도 걱정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다리. 어린아이가 밥은 먹고 있을까요? 무서워하지는 않을까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 한 명이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칠게 대하던 옥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냐? 김석구가 물었습니다. 하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밖을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소라는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환호하는 소리. 김석구와 달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일까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대감댁 하인 둘이 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석구, 김달구, 예, 나와라. 대감님께서 풀어주신다. 예, 풀어준다고요? 김석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달구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나오지 못할까? 하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김석구와 달구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루만이었지만 광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김석구는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구경꾼들이었어요. 그들은 김석구와 달구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풀려나는구나. 대감님이 졌다던데? 그 어린 딸이 해냈다고 하던데. 김석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뭘 했다는 걸까요?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였어요. 다리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왔습니다. 작은 몸으로 열심히 뛰어왔어요. 김석구는 다리를 봤습니다. 다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버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는 무사했습니다. 다리는 안도했어요. 아버지. 다리가 작게 불렀습니다. 김석구는 무릎을 꿇고 다리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다리야, 내가 우릴 구했구나. 김석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가 대감님 앞에서 새 문제를 다 마쳤습니다. 약속대로 두 분을 풀어주신 겁니다. 새 문제를? 달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라운 아이입니다. 대감님의 함정을 모두 뚫었어요. 김석구는 다리를 떨어뜨려 다시 봤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던 이 아이가, 다리야 정말, 내가,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괜찮아요. 달구가 다가왔습니다. 다리를 보는 달구의 눈에는
미안함과 경이로움이 동시에 있었어요. 다리야, 미안해. 내가 너를 조용히 있으라고 했었지.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어. 달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우릴 구했어. 내가 못한 일을 내가 해냈어. 고마워, 다리야. 달구가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리는 오빠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마루 위에서 대감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수가 대감을 향해 공손히 절했습니다. 대감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말은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약속을 지켜서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지요. 대감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가거라. 대감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대감님이 체면을 잃으셨어. 그래도 약속은 지키셨네. 저 아이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나 봐. 이수가 김석구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집으로 가시지요. 이곳에 오래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석구는 이수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이수는 손을 내저었어요.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아이가 해낸 겁니다. 이수가 다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다리도 작게 웃어 보였어요. 세 사람은 대감댁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다리야. 용감한 아이로구나. 다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다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석구는 자꾸 쉬어야 했어요. 하루 만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달구도 절뚝거렸어요. 다리에 쥐가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다리는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헝겊에 쌓인 떡이었어요. 이수가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다리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내밀었어요. 아버지, 드세요. 다리야, 내가 먹어야지. 저는 안 배고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리도 배고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더 배고파 보였습니다. 김석구는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달구에게도 나눠줬습니다. 너도 먹어라. 세 사람은 길가에 앉아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작은 떡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세 사람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었어요. 김석구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다. 우리 집에 돌아왔구나. 김석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달구는 마당을 둘러봤어요. 어제 아침 떠났던 마당.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다리는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씻을 수 있게. 김석구는 다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다리야. 예, 아버지. 내가 내 눈을 못 봤구나. 김석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틀렸다. 내가 우리를 구했어. 내가 가장 지혜로운 아이였어. 다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 지었어요. 김석구는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석구는 숯가마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등의 화상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달구는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예전처럼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끔 다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다리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느리고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신중한 아이로 보였어요. 다리야. 달구가 동생을 불렀습니다. 다리는 빗자루를 세우고 오빠를 봤어요.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뭘 가르쳐요? 내가 어떻게 소리를 듣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보는지, 나도 배우고 싶어. 달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다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해야 돼요. 그럼 들려요. 조용히? 예. 마음도 조용히 하고 귀도 조용히 열어야 해요. 그럼 바람이 말하는 게 들려요. 달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새우는 소리. 오빠, 느껴져요? 조금 들리는 것 같아. 달구가 웃었습니다. 다리도 함께 웃었어요. 두 남매는 나란히 앉아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석구님. 아, 이수나리. 어서 오십시오. 김석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수는 보따리를 내려놓았어요. 별것 아니지만 쌀과 반찬거리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라니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수가 다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리도 작게 웃어 보였어요. 다리 잘 지내고 있지? 예, 고마워요.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다던데. 김석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제는 다리를 보고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사를 하더군요. 신기한 아이라고 하면서요. 당연하지요. 대감님을 이긴 아이인데요. 이수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감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조용해지셨답니다. 잔치도 더 이상 열지 않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소문이 워낙 크게 퍼져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나 봅니다. 김석구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다리가 여러 사람을 구한 셈입니다. 이수가 다리를 다시 봤습니다. 다리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다리야, 혹시 상단에서 일하고 싶지 않니? 예. 다리가 놀라서 이수를 봤습니다. 김석구와 달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상단에는 여러 곳을 다니며 물건을 사고 팝니다. 내 능력이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사람들의 거짓말을 알아채고 물건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다면 말이지. 이수의 제안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여기? 예. 아버지랑 오빠랑 함께요. 다리가 아버지와 오빠를 봤습니다. 김석구와 달구는 다리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이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선택이야. 가족이 가장 소중하지. 이수는 잠시 후 떠났습니다. 또 들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요. 다리는 대문 밖까지 나가 이수를 배웅했어요.
이수는 멀어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된장국, 김치, 보리밥. 여전히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다리는 가끔 반찬을 아버지와 오빠 그릇에 옮겼어요. 예전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김석구가 다시 다리 그릇에 옮겨 넣었습니다. 다리야, 내가 먹어야 한다. 내가 힘을 내야 우리도 힘이 난다. 다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세 사람은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달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강해져야 한다고요. 그래, 내 마음은 알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강한 게 뭔지, 힘이 센 게 강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게 강한 거더라고요. 다리처럼요. 달구가 동생을 봤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강하지 않은데요. 아니야. 너는 강해. 대감님보다 강했어. 힘으로가 아니라 지혜로 이겼잖아. 김석구가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 둘 다 내 자랑이다. 달구는 책임감이 있고 다리는 지혜가 있지. 둘 다 소중한 아이들이야. 세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리는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 며칠 후 마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리에게 다가왔어요. 예전에 놀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다리야, 미안해. 한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바보라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리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랑 같이 놀래? 다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다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함께 뛰고 웃고 놀았어요. 김석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땅에서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장터로 갔습니다. 장작을 팔러 가는 길이었어요. 다리도 함께였습니다. 작은 짐을 들고 걸었어요. 길을 걸으며 다리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도 들었어요.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아름다웠어요. 다리야, 무슨 소리가 들려? 달구가 물었습니다. 좋은 소리. 들려요. 어떤 소리? 봄이 오는 소리요. 다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석구와 달구도 웃었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뒷모습이 햇빛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그림자였어요. 세 사람은 함께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리는 다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어요. 넌 바보가 아니야. 넌 가장 맑은 지혜를 가진 아이야. 다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다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틀리지 않을 거였습니다.